네, 전국의 진로 탐색을 꿈꾸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이를 지도하시느라고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로의 창TV에서 김창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로 학습에 대한 탐색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학기 시작돼서 많이 좀 바쁘시죠? 예, 뭐 신학기는 항상 바쁩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또 학생을 좀 데리고 이렇게 동반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연찮게 강남 길거리에서 여기 오다가 네. 학생을 만났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인데, 예, 네.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한번 찍어보겠냐 그랬더니 찍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네. 우리 학생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김청 교수님의 커리어 디자인 수업 수강생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19학번 이덕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딱딱한 강의보다는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실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 이런 이제 제자 학생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니까 훨씬 더 실제적인 그와 같은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이번에 그 역시 또 오퍼해주는 강좌가 한양대학교에서 진로 관련되는 강좌시죠? 예, 커리어 디자인이고요. 2011년부터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강좌 제목이 커리어 디자인. 네, 야, 좀 독특한 그와 같은 과목입니다. 네, 보통 일반 대학에서 듣기 어려운 그와 같은 그 강좌 타이틀인데 강의의 전반적인 뭐 개요랄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실러버스 비슷한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간단하게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서 진로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는 것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부족한 능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진로와 관련된 선배를 방문해서 직접 인터뷰하고 예. 자신의 진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현실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내 진로 목표가 반영된 인생 로드맵을 작성해서 120살까지 네.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대학생활 계획표도 작성해 보는 것, 이게 네. 커리어 디자인 전체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좀 관심 가져지는 분야가 해당 분야의 그 해당 진로의 선배와의 뭐 방문, 대화, 예. 이 부분과 또 이 강좌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벌써 1주차 때 이미 내어진 과제고요. 이게 거의 예. 11주차쯤 가면은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관련되는 선배가 직접 또 뭐 이렇게 그 초빙 강의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또 직접 우리 학생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또 뭐 견학을 가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예, 이게 참 에피소드가 많은 과제인데요. 네네. 이게 초기부터 과연 누구를 선택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컨택을 하는데 거의 10중 8구는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선배가 만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후배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네. 이 시간과 이게 그냥 만나면 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차라도 사야 되고 밥이라도 사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시간 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선배들을 찾아요, 이 친구들이. 왜냐하면 그렇죠. 네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또. 네, 아니 그 회사 들어간 지 또 오래되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남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후배들이 회사로 찾아오니까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확률은 아마 7~80%, 나머지 네. 20%는 이제 이메일로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아. 원하는 사람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되게 재미있고 이 전체 커리어 디자인 수업 끝나고 나서 소감을 받아보면은 네네. 커리어 선배 만난 것이 가장 그렇죠. 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활동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네. 진로와 관련된 이 선배는 아무래도 또 모교인 한양대 쪽 선배들이 아무래도 줄을 이루겠지요? 예, 요구 사항은 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한 선배를 찾아라는데 네네.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선배들을 다 찾기란 힘들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네 형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찾습니다. 네.
어쨌든 매우 기대가 되는 그와 같은 강좌입니다. 진로 목표가 이렇게 반영된 인생 로드맵을 또 만든다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인생 계획 전체를 짜는 거 아닌가요? 네, 인생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 계획을 짤 때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만 네.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학 목표와 결국 대학원 갈 거냐 말 거냐, 박사학위 딸 거냐 말 거냐, 네, 네. 그다음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영위를 할 거냐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진로 목표를 세울 때에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 거냐가 먼저 결정되는 게 중요하죠. 네.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결정되고요. 네. 직업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진학 목표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내 재무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건강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네. 그다음에 여기 종교적인 문제도 들어가는데 영성 문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레저 활동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한 10가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한 이것이 직업 탐색으로만 끝나는 내용이 아니네요. 보니까 삶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인생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네요. 그렇죠. 커리어 디자인이라는 커리어는 원래 그리스에서 왔다 그럽니다. 네. 그리스에는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뜻인데요. 커리어가. 아, 커리어의 의미 자체가. 커리어 의미 자체가. 히라건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쭉 가면은 뒤에 결국은 바퀴 자국을 남기고 쭉 가는 거 이게 커리어잖아요. 네. 근데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고 미래의 개념이죠. 설계하는 거죠. 네, 디자인은 네. 설계니까. 결국 내가 인생을 어떻게 나를 끌고 갈 거냐. 네. 그런데 결국 그 갖고 가는 처음에 주체는 결국 목적일 거예요. 삶의 목적. 네, 네. 네, 그 삶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다음 나는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정도의 그런 네. 분야들이 어떻게 네. 결정돼야 되는지 네, 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밸런싱하는 거. 예. 이게 커리어 디자인 이렇게 저는 그러면은 우리 유튜브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또 위해서도 이제 과연 이제 이와 같은 커리어 디자인의 학습 성과가 있느냐 이 부분 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 오늘 그 이덕유 학생 수강자로서 어떻게 교수님 수업이 나중에 성과가 있을 것 같나요? 지금 몇 주차 수강 중이시죠? 저 이제 5주차 수업. 아, 5주차. 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직업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능력 그리고 제 성격 네. 유형에 따른 직업 추천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할지 또 그리고 어떤 부서가 저한테 잘 맞을 수 있을지 그런 걸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서 일부 결과가 좀 나왔나요? 예, 저는 그 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 같이 이 대인 협업. 관계가 필요한 그런 일, 네. 협업이 필요한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일이 다 협업인데. 네, 아 그렇긴 한데요. 네네. 전 아주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 예. 그리고 프리랜서가 됐고 네네. 예,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는 일을 아, 하는 거예요. 아, 결국 네. 이제 성격대로 갑니다. 아, 제가 이제 회사 일에 국한해서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기업주의 취업 자체를 전제로 하면 모든 게 다 협업이지만은 그것을 떠나가지고서 개인적인 창의적인 일 또 어떤 개인이 해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적성이 있는 우리 독자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김장 교수님의 그와 같은 커리어 디자인 학습의 내용 그리고 또 그 성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이제 5주차에 진행됐던 게 나는 직무가 어떤 게 맞을까? 과연 기획, 총무, 뭐 재무, 회계, 격리, 생산, 영업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게 큰 회사에서는 한 70개 정도 직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경영학부 학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디자인도 있고 뭐 설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직무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직무에 어울릴까? 이거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대학교 들어올 때는 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회사를 들어갈 때는 당연히 직무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직무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결정된 상태로
이거 회사 그만둘 때까지 네. 유지가 되는 회사도 있고요. 또 변동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직무 쪽으로 계속 찾아가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될 거고요. 네. 안 그러면 처음에 이게 붙박이가 되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결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잘못 들어가면 회사를 빨리 그만둬야 되는, 네. 그리고 회사를 또 새로 찾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네, 결국은 이제 직무 적성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대학, 저는 입시 쪽에서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학과 적성, 전공 적성이 이제 입시에서는 전공 적성이라고 하면은 입사나 또 직업 커리어에서는 직무 적성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은 직업 분화에 대해서, 직업이 분화되는 원리를 좀 이해해서요. 아, 직무도 그렇게 많은데 네. 직업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근데? 직업은 우리나라에 한 12,000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한 25,000개, 미국은 한 35,000개. 결국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을수록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직업이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니고요. 네. 산업혁명들을 거치면서 계속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많아졌겠죠. 그럼 우리는 직업 분화 원리를 이해해서, 저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뭘 하고 싶으냐면 새로운 직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네. 알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지금 학생들이 나가서 활동해야 될 시기가 되면 현재 있는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직업들이 나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런 직업 분화 원리를 좀 이해하면 새로운 직업은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그 추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역량을 미리 준비하면 그 직업은 내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네.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업 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직업 분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의 창출, 이 부분인데, 실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직업이 뭐냐보다는 우리 애가 없어질 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없어질 직업들은 무엇이에 대해서 부모님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뭐 전공한다, 아니면 또 어느 분야의 직무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야,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질문이 우선적인데, 사라질 직업 부분 거에 대해서가 오히려 지금 새로운 직업 창출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어느 정도 AI하고 로봇이 특이점을 넘게 되면,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한순간에 현재 기존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나올 것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다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없어질지, 네. 언제 새롭게 나올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짚을 것은 일과 직업의 관계인데요. 직업이라는 것은 일을, 여러 가지의 일을 모아놓은 종합명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냐면은 교사라는 직업은 과연 뭐 하는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직무는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교사가 할 일이 일단 그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행정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사무 업무. 그다음에 상담 업무도 해야 되죠. 네. 학생들 생활 지도도 해야 되죠. 시험 문제도 출제해야 되죠. 시험 네. 채점도 해야 되죠. 시험 감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정 방문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네. 그다음에 네. 어디 인솔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게 그 가르치는 일, 이거는 메인이지만 그 부수적 업무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직업이라는, 교사라는 직업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교사가 했던 일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이 문제죠. 네. 안 사라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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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교사라는 직업을 AI가 대체해서 AI 교사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AI 교사는 원래 교사들이 하던 일의 대부분을 맡아서 하게 되겠죠. 네. 네. 결국 일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직업 분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직업의 창출, 또 반대로 4차 산업의 역설이죠. 바로 사라지는 직업. 그렇지만은 관련해 가지고서 직업의 본질적인 기능은 남아있다는 김창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1부 하고 2부 가서 산업과 진로 부분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교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